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술사 답안 작성법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술사 답안은요, 일반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을 작성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본론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의 핵심 요소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인데 그 내용은 어딘가에는 나와 있습니다. 기본서에 나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술서적, 아니면 저널, 아니면 논문이라든지 이런 쪽에 실무 자료라든지 이런 쪽에 그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옮겨서 요약을 하고 기술사 답안의 형태의 구성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크게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술사 답안에서 서론과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은요, 내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고민하지 않고서는 좋은 내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간략하게 그 방향을 잡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타의 권준호입니다. 자, 기술사 답안 작성법 서론과 본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우선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방향을 잡아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론에 대한 부분은 다음 편에 제가 작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을 작성할 때는 크게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문제의 핵심 질문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핵심 질문에 맞는 시작, 도입부를 어떻게 내가 본론을 풀어나가겠다는 이야기들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본론에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 추격을 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이야기 할 것입니다 라고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론에 있는 내용을 요약을 해줘야 되는데 서론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본론에 있는 내용만 요약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서론이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여기에는 본론에 사용되는 어떤 실무적인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이론이 어떤 것들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베이직한 내용들이 서로 믹스가 돼서 그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서론 부분은 상당히 보기 좋고 편하고 뭔가 느낌이 좋은 그런 답안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내용을 문구를 인용을 해서 서론에 넣을 것인가를 고민하시고요. 그 자료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세 번째 단계. 인용 문구의 조사, 기본서, 기술서적, 실무 자료, 그 다음에 논문, 저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찾으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내가 보고 있는 기본서에서 그 문구를 따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서를 자주 보시니까 어디서 이 문구를 따오겠다라는 것들은 이제 잘 아실 거고요. 아무리 찾아도 내가 보는 서적이 없다라고 하면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그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본론을 공부할 때보다 서론을 작성하기 위해서 혹은 결론을 작성하기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시간 낭비가 아니고요. 오히려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훨씬 더 도움을 주고 실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하나의 공부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이야 내가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되고 외워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하지만 서론과 결론 같은 경우에는 그 분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서론에 대한 분량으로 권장하는 그 분량은요, 4줄에서 3줄 넘어가야 돼요. 3줄은 좀 짧은 것 같고 4줄에서 길게는 5줄 정도까지 써줘야지만 서론이 차지한 어떤 그 비중, 어떤 그 분량이 구성이 보기가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서론을 한 줄에서 2줄 정도만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너무 약하고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맞춰주지 않았다. 즉 성의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4줄에서 5줄 정도를 기술을 하시되 거기에는 본문에 대한 요약, 그 다음에 본문과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 그 다음에 실무적인 어떤 그 배경들을 같이 섞어서 기술해 주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서론 부분에서는요, 이 세 가지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요약할 때 하나의 예시를 들면, 지난 117회 아마 이게 3교시 1번 문제인가로 돼 있을 건데, 문제가 이렇게 쭉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나오면 이 중에서 문제의 핵심 요소가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게 내가 본론 어떻게 기술에 나가겠다는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게 서론이기 때문에 핵심 요소를 뽑아냅니다. 자,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는요, 저는 터빈 바이패스 계통을 채용한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요소고, 여기서 터빈 바이패스 계통을 나타내고 터빈 바이패스 운전의 목적을 설명을 하고 보일러 형식별 터빈 바이패스 운전의 특징을 설명하시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터빈 바이패스란 무엇이다? 또 우리 본론에서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 핵심 질문 파악은 터빈 바이패스 계통이라는 이거의 채용이라는 것을 이제 키워드로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핵심 요소는요, 터빈 바이패스 계통 채용이다. 그 다음에 본론 요약, 본론 요약에서 뭐 설비의 운전의 신축성을 주기 위해서 터빈 바이패스 계통을 채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터빈 바이패스 계통이라는 것을 왜 알아야 되느냐, 그리고 이거에 대한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술 자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왜 검토하고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본론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풀어 나가겠다라고 해서 그 요약된 부분을 지금 현재 뽑아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본론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여기에 뭔가 조금 더 부드럽고 뭔가 좀 있어 보이는 답안지, 있어 보이는 서론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이론들이라든지 어떤 실무적인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뭐 내가 갖고 있는 기본서 아니면 실무 자료 아니면 거기도 없으면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 내용들을 쭉 뽑아가지고요, 뭐 5가지, 6가지 된다라고 하면 한 번씩 다 읽어보시고 그 내용들을 그 중요한 문구들을 추출을 하셔가지고 그걸 나열을 해서 다시 재별하시고 문장 형태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서론이란 것은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요 정도의 분량이 딱 보기가 좋은데 서론을 예를 들어서 여기 잘라서 2줄만 쓴다든지 아니면 1줄만 쓴다든지 하게 되면 거의 서론을 쓰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요건 제가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서론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질문에 혹은 문제의 핵심 요소가 무엇인가를 파악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에 있는 내용을 요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와 관련된 이론적인 배경, 실무적인 배경들을 추가적으로 그 내용에 실어서 서론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들을 많이 조사를 하셔야 된다. 자, 이렇게 3가지 부분으로 제가 압축을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을 잘 연습하셔서 훈련하셔서 좋은 서론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